오늘 리뷰는 바로 드디어 HGUC가 나왔다. HGUC 사이코 건담 마크 2. 그동안 정말 오래 기다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막 퀄리티가 좋을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느낌도 살짝은 있어요. 예전에 나왔다 그러면은 기존의 사이코 건담처럼 막 노란색이나 이런 거 막 스티커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아무튼 간에 발매는 2025년 3월 22일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시작이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10,000엔, 국내 정가는 120,000원이죠. 박스부터가 일단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엄청 큰 사이즈의 MG 정도 되죠. 거기다가 두께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두께도 상당해서 확실히 박스 크기가 그냥 들고 다니기엔 부담되는 사이즈긴 하네요. 존재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와중에 박스 아트. 발매 타이틀은 더블 제타가 아니라 제타 건담이거든요. 첫 등장이 제타 건담이니까. 그래서 이제 왼쪽 구석에 제타 건담이 이제 라이플은 거두고 왼손을 내밀면서 로자미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자세 좋고요. 그 와중에 이게 배경은 엑시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리고 맨 뒤로 저 멀리에서는 이제 파라스 아테네랑 바운드도 싸우고 있었던 게 보이기도 하네요. 이때 야잔도 있었는데 야잔은 안 보이나? 이거는 도고스 기어 같고, 그죠? 결국은 끝에는 파라스 아테네가 도고스 기어를 폭발시켜서 바스코움이 사망하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간에 반갑다. 자,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할까요? 자,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베이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너무 이제 존재감이 어마어마하죠. 베이스는 총 3개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웨폰 디스플레이 베이스, 수송의 마녀라든가 등등 자주 보던 그겁니다. 미리 리플렉터 비트를 장착하기 위한 형태로 만들어 둔 거고요. 이걸 통해서 팔을 날리던가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원하는 형태로 전시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액션 베이스 4 하나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베이스도 3칸 다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본체를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쓰러지지 말라고 지지하기 위한 거고요. 공중에 띄우는 용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빌아머로 변형했을 때도 이게 무게 지탱이 안 돼가지고 살짝 띄우는 건 되겠다. 살짝. 근데 너무 띄우면 위에서 흔들리거든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쉴드. 이 사이코 건담 마크 2는 애니메이션에서 모빌 슈트일 때 쉴드를 착용한 적이 없지만 모빌 아머일 때는 쉴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쉴드, 그런 기능. 애니메이션에서는 제타 건담 때는 쉴드가 아예 없었고요. 변형 기능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더블 제타 가서 변형 기능까지 다 완성을 시켜서 이 쉴드를 장착을 하고 모빌 아머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모빌 슈트로 변형할 때 이 쉴드 버려버려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온전한 모습의 쉴드를 보여주진 않았었다. 아주 큼지막한 쉴드입니다. 그치만 다소 좀 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기본적인 디테일과 패널 라인들 가만 보면은 이제 진한 보라색과 함께 이렇게 투톤으로 분할되어 있는 형태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연결해주는 프레임이 있고 안쪽을 보면은 이제 날개가 접혀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역시나 안쪽으로 심플한 디테일들과 함께 팔에 장착을 위한 조인트가 있는데 이 조인트도 꽤 유연합니다.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돌아가기도 하고 조인트가 접혀져 있는 게 펼쳐지기도 하고 등등등 다양한 각도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필요 없다 그러면은 어차피 변형할 때도 떼어내긴 하지만은 위아래에 고정되어 있는 조인트를 풀어주면 이렇게 큼지막한 조인트가 고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부도 볼 수 있고 위아래 분리도 할 수 있습니다. 분리한 상태에서 접혀져 있는 날개를 슬쩍 펼쳐서 내부를 한번 보면은 내부에도 상당히 화려한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팔을 날리기 위한 와이어입니다. 제타 건담 때는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지만은 더블 제타 때는 팔 한번 제대로 날리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더블 제타를 탁 덥석 부여잡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조인트가 달려있는 부분은 이제 팔에 끼울 거고, 그리고 여기 뒤쪽에 구멍 뚫려 있는 부분이 팔 상박에 끼울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리플렉터 비트 수납형 10개, 전개형 10개 들어가 있습니다. 총 20개가 들어가 있는데
애니메이션 속에서 보여준 리플렉터 비트는 한 번에 10개 정도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수납형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조인트가 달려있는 그런 형태고요. 아래쪽은 크게 버니어, 위쪽으로 접혀져 있는 리플렉터의 파츠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모습도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교체가 가능한데 이렇게 리플렉터 부분을 떼어내면 파츠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행은 하고 있지만 전개는 하지 않은 상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좀 꾸며줄 수 있다? 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속 연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그냥 막 돌진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해요. 뭐 활용하기 나름이겠지만 미사일처럼 쓰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반대로도 끼우는 건 가능한데 일단 비행을 위한 형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버니어 부분이 3mm 구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탠드 위에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유선 사이코뮤식 빔 소드용 이펙트 파츠입니다. 빔 파츠죠. PG 아스트레이에 들어있었던 빔 파츠 같거든요. 그 빔사벨용 빔 파츠. 이 PG용 빔 파츠가 HG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색깔 자체는 기존의 클리어 핑크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형광 컬러인 형태다 보니까 색깔도 좋네요. 그리고 손가락에 있는 메가 빔포용 이펙트 파츠 10개입니다. 뭐 HG에 사용하는 빔사벨 파츠죠. 이쪽은 이게 도합 12개 들어있는데 필요한 건 10개니까 2개가 정크로 남아요. 그냥 예비로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나 싶네요. 그거는. 그리고 사용하는 스티커입니다. 동그란 부분들은 메가빔포용 동그란 색깔 채우기용 스티커고요. 사용하지 않은 스티커 같은 경우는 눈이거든요. 다 이제 미간용, 눈용인데 어차피 파츠 분할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굳이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분할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대신에 스티커 쪽이 눈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좀 인상이 달라 보일 수는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코 건담 마크2의 데미지 헤드, 이 제타 건담이 아니라 더블 제타 건담 때 이렇게 대파되면서 이렇게 얼굴 반쪽이 날아간 프레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헤드가 나오거든요. 그게 여기 들어가 있네요. 야, 이거 놀랍습니다. 블레이드 안테나도 이렇게 중간 부분이 꺾여 있는 디테일부터 해서 이제 헤드 머리에 있는 빔포도 디테일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 여기 파손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디테일, 이런 부분이나 이 뒤통수도 지금 찢겨 나가가지고 막 내부가 훤히 드러나 있는 그런 형태인데다가 안쪽에도 카메라 아이처럼 보이는 이 프레임 디테일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다가 이제 목 주변으로는 전선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죠. 거기에 눈 부분도 아까 이야기했듯 다 분할되어 있고요. 얼굴도 이게 반쪽이 완전 찢어져 있는 이런 느낌. 그리고 뒤통수로는 분할되어 있는 버니어 3개가 제대로 조형이 들어가 있고, 밑에는 3mm 조인트를 끼울 수 있는, 그러니까 스탠드에 올릴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 머리 자체가 약간 탈출 포드처럼 나오기 때문에 애니에서도 이렇게 머리만 공중에 떠서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요 밑에 파츠를 떼어내면 사이코 건담 마크2의 본체에도 끼울 수 있게 구멍이 다 그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크 파츠도 있습니다. 뭐 엄청 많은 건 아니고요. 일단 어깨 외장인데, 아니 어깨 외장이 왜 이게 정크가 남지? 런너 자체는 사이코 마크2 전용 아니었나 싶은데 사용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이제 HG 오리지널 기믹이 추가되면서 이 어깨 아머 위쪽에 기믹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 쓰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 뭐 손목 외장이나 어깨 조인트 같은 것들도 기존에 T4에오스 건담 키메라 때 썼던 그 파츠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중복으로 들어가 있어서 남는 외장 하나랑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손가락 빔포용 이펙트 2개 남는 거랑 블레이드 안테나 한 세트가 그대로 남습니다. 일반 헤드랑 데미지 헤드에 들어가는 안테나가 다 있는 거니까 이거는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으면 좋죠. 자, 그럼 사이코 건담 마크2 본체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백팩으로 가서 리플렉터 비트 수납을 좀 해볼까 싶습니다. 백팩의 아랫부분을 잡고 밑으로 내려주게 되면 이렇게 공간이 나타나고요. 안쪽에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리플렉터 비트 버니어에 달린 이 조인트를 좀 피해서, 위아래로 좀 피해서 이렇게 안쪽에 위에 있는 건 조인트가 위로 가게, 아래에 있는 건 아래로 가게 해서 이렇게 내부에 백팩 하나당 2개씩 이렇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들어 올려서 완전히 수납 가능. 반대쪽도 마찬가지. 아무래도 막 10개를 한꺼번에 넣어놓고 그거는 좀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2개씩 제대로
디테일이 있으니까 요런 건 좋죠. 이렇게 깔끔하게 수납 완료. 자, 이렇게 비트 수납도 됐겠다. 이제 본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뭐 전체적인 느낌부터 보면은 야, 잘 나왔다, 조형 좋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아무래도 사이코 마크2 자체가 HG가 그동안 없었고 애초에 정식으로 상품화된 것도 손에 꼽을 정도기 때문에 그리 많지 않아요. 기억나는 거라 그러면 구판 프라모델이랑 유니버셜 유닛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시관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거랑 픽스 메탈 콤포지트 완성품, 그 외에는 뭐 컨버지? 그 정도? 정말 생각보다 상품화가 거의 안 됐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보이는 모든 색깔 중에 검은 색깔 동그란 부분들 빼고는 전부 다 분할. 이 노란 색깔 라인들, 붉은 색깔 라인들, 뭐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다 분할이거든요. 지금 아주 마음에 드는 포인트예요. 지금 너무 잘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먼저 또 들고요. 이쯤 되면 안 할 수 없는 그 비교, 사이코 마크1과의 비교. 아, 덩치 둘을 갖다 놓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지네요. 마음 한켠이 또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또 그리고 이쯤에서 사이즈를 잠깐 재보면 기존의 사이코도 한 28cm 했단 말이죠. 28cm쯤 되네요. 그리고 마크2도 비슷하게 28cm쯤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역시 한 덩치들이에요. 그리고 둘이 디자인이 엇비슷한 형태거든요. 어깨 위쪽에 이런 날개가 달렸다든가, 손가락 끝이 다 빈포라던가, 뭐 복부에 빈포가 3개 달렸다던가, 이런 것들 말이죠. 근데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확실히 얼굴 생긴 것도 그렇고 머리 사이즈가 되게 작네요. 지금 보니까 엄청 사악하게 보이는 것도 그렇긴 한데, 아무튼 느낌이 서로 둘 다 사이코 건담이고 마크1, 마크2지만 변형하는 것도 둘이 비슷하게 변형을 하지만 이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이쯤에서 빠지면서 판, 덩치하면 또 이 친구 아니겠어요? 짜잔! 건담 시드 세계관에서 사이코 건담의 포지션으로 있는 디스트로이 건담도 꺼내봤습니다. 셋 다 한 덩치 하네요. 근데 정수리 기준으로는 확실히 디스트로이가 작아요. 백팩이 엄청 큰 거지 키는 작네요. 좀 더 넓게 보면은 확실히 저 빈포의 높이가 디스트로이가 저게 크네요. 역시. 그리고 한쪽으로 수줍게 제타 건담과 더블 제타 건담을 살며시 갖다 놓으면은 딱 요런 느낌. HG 건담들은 뭐 제타 건담이랑은 뭐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다. 그래도 뭐 보기 좋습니다. 자, 그럼 본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이 사이코 건담의 머리 디자인인데요. 누가 봐도 악역처럼 생긴 이 얼굴, 이 머리 디자인,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전 어릴 때부터. 그도 그럴 게 당시에는 이런 좀 파격적인 얼굴을 한 건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는 없었으니까 좀 쇼킹하다?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작은 부분까지도 되게 분할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마에 있는 이 머리 메가 빈포, 빨간 색깔 파츠도 다 분할이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여기 눈 부분, 눈 주변의 검은색 파츠부터 눈의 메탈릭 파츠까지 전부 다 분할되어 있습니다. 아까 스티커가 눈이 더 크다 그랬잖아요. 간단하게 보면은 이 정도로 한 두께 차이가 엄청나요. 한 2배 차이가 나거든요. 저는 좀 더 날카로운 인상을 원하기 때문에 그냥 스티커를 안 부착했습니다. 그 외에도 양 볼에 있는 덕트의 내부 분할부터 입 주변의 검은색 라인, 보라색 외장, 빨간색 턱 뭐 다 분할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만 보면 이 정수리 이 안쪽이 또 덕트거든요. 이 내부도 다 분할되어 있어요. 프레임 단계부터. 그리고 머리 옆쪽으로도 다 디테일들, 패널 라인들 뭐 이런 거 볼 수 있고, 뒤통수로 가면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3개의 버니어가 보입니다. 정말 작은 파츠인데도 다 분할이 되어 있죠. 그리고 머리를 들어 올려서 180도 돌려서 빼면 빠지거든요. 조인트가 열쇠구멍식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제 이걸로 데미지 헤드로 교체를 하고 싶은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밑에 달려있는 이 동력선들 이런 것 때문에 목 주변에 외장에다 걸리죠. 뭐 어느 정도 가공을 하면은 충분히 끼울 수 있는 형태긴 합니다만 즉시 교체하는 건 안 된다. 좀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단순히 이렇게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어느 정도 있네요. 참고로 이 일반 헤드에도 이 데미지 헤드에 있었던 이 내부 프레임 있죠. 프레임 디테일들 이게 안쪽에 있어요. 이 분해가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분해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안쪽에 눈 주변 디테일,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 머리 위에 있는 덕트 디테일, 이런 부분도 다 분할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 외에도 목 안쪽으로 목 관절 외장이라든가 주변의 동력선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몸통 보면은 역시 몸통에 보이는 이 빨간 색깔 줄무늬나 옆에서 보이는 이런 노란 색깔의 포인트도 전부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란색 작은 부분들은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스티커겠지라는 생각을 할 텐데 앞에 있는 빨간색 라인과 함께 그냥 밖에서부터 조립하는 그냥 파츠 분할. 와우, 깜짝 놀랐고요. 그 외에도 목 주변에 있는 이 노란 색깔의 외장 부분도 당연히 파츠 분할이고요. 그리고 복부 메가 확산 빔포, 복부에 2개, 골반에 하나 해가지고 총 3개가 달려있죠. 이 친구들도 내부에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봤을 때 보이는 이 흉부 덕트도 안쪽에서 이렇게 분할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몸통 외장부도 이렇게 적당히 각진 외형들, 그리고 사이코 건담 특유의 좀 이렇게 허리 라인이랄까? 이런 거? 디자인 잘 되어 있고요. 참고로 요 아래쪽 외장은 가동도 합니다. 뭐 어차피 가동 때 한번 보겠지만은 이 부분 좋아요. 그 외에 이제 분할되어 있는 각진 허리도 옆으로 보이고요. 등으로 가보면 아까 비트를 수납해놨던 백팩 좌우로 하나씩 들어가 있고, 가운데 이제 모빌아머가 될 때 변형할 머리를 감싸줄 그런 파츠기도 하죠. 백팩 가운데 잘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이런 동력선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가동시켜보면 안쪽까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끝에 이런 노란색 라인 당연히 다 분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몸통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부분에 이렇게 어깨 외장이 하나 또 달려 있습니다. 마치 날개처럼 되어 있는 실루엣이기도 한데, 그냥 사이코 건담이랑 다른 점이라 그러면 이 위에 동력선이 있다는 것 정도 이렇게 크게 되어 있죠. 거기다가 이걸 가동시켜보면 안쪽에 또 작은 버니어가 있습니다. 이 작은 버니어 실제 제타 건담 때도 나오는 애니메이션 속에도 연출이 되는 그런 포인트죠. 그리고 어깨도 살펴보면은 어깨에 메가 빔포가 이제 3개가 달려있죠. 앞뒤로 하나씩, 옆으로 하나. 여기에 검은색이 스티커거든요. 이 포구 안쪽에 있는 동그란 검은색들, 이게 스티커. 노란 색깔 파츠 안쪽에 부착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메가 빔포, 메가 확산 빔포, 그리고 버니어의 차이. 메가 빔포는 안쪽에 검은 색깔 스티커로 색깔만 채워놨을 뿐 다른 디테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서 복부로 가보면 메가 확산 빔포, 확산 빔포는 이렇게 패널 라인들이 진짜 확산되는 빔포 같은 느낌으로 패널 라인들이 들어가 있다면은, 버니어는 진짜 버니어 내부 디테일처럼 이렇게 작은 디테일들이 촘촘히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노란 색깔 파츠들 속에서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진짜로 다른데 스커트나 아니면 다리에 있는 메가빔포 쪽도 다른 디테일 없이 그냥 검은색 동그라미만 있어요. 이런 차이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깨 바깥쪽 외장, 이 부분이 아까 정크로 남던 그 외장이 들어갈 부분인데 원래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 위에 이렇게 외장이 한번 열리는 구조가 들어가면서 기존 파츠는 정크로 남아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 HG 오리지널 기믹을 위한 형태거든요. 여기서 쉴드를 빼서 쉴드를 위아래 나누고 들어가 있던 조인트도 이렇게 뒤쪽으로 빼주게 되면은 안쪽에 날개를 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주고 이 가운데 있는 구멍을 이 어깨 조인트에 끼우는 겁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어깨에 끼우면 이렇게 HGUC 오리지널 기믹이 완성이 됩니다. 느낌으로만 치면은 쉴드가 다른 방식으로 장착이 되는 형태, 몸을 엄청나게 가리지는 않는 형태라고 할까요? 느낌이 되게 독특하죠? 물론 그러면서도 안쪽의 디테일은 빠지지 않고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의 디자인도 앞쪽, 뒤쪽으로 아주 두꺼운 동력선이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에 팔 디자인도 분할이라든가 가동 이런 게 아주 좋아요. 이제 팔뚝의 외장 디자인과 사이코 마크 1과는 다르게 좀 더 굴곡이 많은 그런 디자인, 이런 것도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도 뭐 이런 패널 라인들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바깥쪽 외장에 이렇게 쉴드 장착을 위한 조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하는 게 가능하고요. 손도 가동식 손,
해서 안쪽에 볼 조인트로 손가락이 가장 안쪽이 움직이고 중간 마디가 하나 더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엄지손가락은 그냥 이제 주먹에 볼 조인트만 있는 정도. 메가빈포에 해당하는 이 손가락 끝부분에는 관절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런 손가락 끝부분에 메가빈포의 디테일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 다음은 골반입니다. 골반 역시 아까 이야기했죠. 메가빈포인 부분과 메가 확산빈포인 부분의 구분이 확실하게 느껴지죠 이제. 그래서 여기 검은 색깔 동그란 부분들은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분할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보이는 빨간 색깔 라인과 노란 색깔 라인, 이것도 당연히 파츠 분할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면부 스커트의 빨간 색깔 라인 역시 파츠 분할입니다. 뭐 빠지지 않고 파츠 분할이에요 당연히. 그러면서도 스커트를 들춰 보면은 내부의 디테일, 이런 파이프라인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좋은데요. 큼지막한 이제 전면부 스커트 외에 옆으로 갔을 때 사이드 스커트 역시 이렇게 볼록한 형태의 디자인 잘 되어 있고요. 뒤쪽 스커트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 스커트는 애초에 가동도 없어서 고정형이다 보니까 딱 그냥 듬직한 형태, 각진 형태가 특징이죠. 대신에 사이드 스커트 뒤쪽으로도 메가빈포가 있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허벅지 역시 굉장히 각진 형태가 특징입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이런 형태의 조형이 아주 인상 깊고요. 그 외에는 작은 패널 라인들이 조금씩 있는 정도, 허벅지 앞쪽으로 가면은 그래도 길쭉하게 뻗어 있는 그런 패널 라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사이코 마크 1과도 닮은 그런 디자인이죠. 나머지 다리 전체를 보면은 아무래도 마크 1과는 다르게 뾰족하게 솟아있는 무릎 외장이 좀 인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고요. 가까이서 보면은 다리 앞쪽과 옆쪽으로 해서 메가빈포가 총 4개가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다리 양쪽을 다 합하면 8개의 메가빈포가 있는 셈이죠. 이 부분들도 다 역시나 검은 색깔의 동그란 스티커들을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옆에서 보이는 빨간 색깔 스러스터, 종아리, 내부 디테일, 빨간색 분할 잘 되어 있고, 발목 주변이나 발 자체도 노란색들이 전부 다 분할입니다. 앞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발바닥으로 가보면 거대한 발바닥, 아래쪽 디테일과 함께 거대한 버니어. 역시 버니어다 보니까 디테일이 아까 또 빈포들과는 다른 디테일로 되어 있죠. 버니어 디테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기존 사이코 건담과는 다르게 이제 종아리 뒤쪽에도 거대한 스러스터가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밑으로 살짝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럼 가동은 어떨지 살펴봅시다. 일단 목은 기본 볼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고개 돌리는데 뭐 엄청 많이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래쪽에 가만 보면 움직임에 따라서 동력선도 조금씩 같이 움직여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래쪽 프레임과 함께 같이 고개를 돌릴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머리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데미지 헤드에는 없고 일반 헤드에만 있는 건데 목을 잡아 뽑을 수 있어요. 안쪽에 보면은 이 관절 파츠 자체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로. 그래서 크게 목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렇게 로우 앵글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아주 편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목을 집어넣은 상태면 이게 로우 앵글이 좀 아쉽거든요. 이게 하관이 아예 가려지니까. 근데 목을 뽑으면 하관 다 보이면서 좋다. 그러면서도 고개 돌리는데 큰 제약 없이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 잡거나 할 때 들 때도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고개를 드는 것도 좀 편해지죠. 숙였을 때보다 훨씬 많이 편하게 움직여줘요. 숙일 땐 아예 지금 이게 다여서 숙이는 것도 완전히 뽑고 하면 훨씬 많이 숙여지죠. 그리고 어깨! 위에 있는 파츠는 좀 들어 올려놓고요. 팔을 앞으로 들고 내리는 거 축관절 통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절도 적당히 튼튼하고요. 그리고 팔을 옆으로 드는 거, 일단 한 가지, 몸 쪽으로 관절이 심어져 있다. 이렇게 슬라이드로 어깨를 빼줄 수 있다. 덕분에 어깨를 드는 것도, 앞뒤로 어깨를 모으고 뒤로 후퇴하는 것도 여기서 또 담당을 해준다. 아주 좋은 관절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깨 외장 가동까지 다 합하면 팔 옆으로 드는 게 아주 크게 90도 이상 들어지는 팔을 볼 수가 있고요. 팔 회전 당연히 상박에서 회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이렇게 아주 큼지막하게 꺾이는 팔꿈치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팔꿈치의 아래쪽 관절을 가동시키면 외장이 가동을 하거든요. 덕분에 관절이 노출이 돼요. 아까 팔 폈을 때는 가려져 있던 관절이 이렇게 노출이 되는데 이걸 통해서 하박 회전도 조금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손목은 기본 볼 조인트인데 이게 편하게 돌려줄 수 있고, 손목 안쪽 방향으로 이렇게 축관절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꺾어주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허리
축관절을 통해서 아주 크게 돌아가는 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특별히 걸리는 거 없이 완전히 돌려주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흉부 가동도 있습니다. 이렇게 흉부를 들어 올릴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숙여주는 것도 가능하죠. 혹시 나는 이 외장 간섭을 피해서 흉부를 숙이고 싶다 한다면은 이 복부 확산 빈포를 들어 올려서 그 다음 흉부를 아래로 숙여주면 됩니다. 이러면은 간섭 없이 숙일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러면 빈포가 너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좀 아쉽긴 하죠. 참고로 따로 스윙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고관절인데 일단 전면부 스커트는 아주 크게 들어지고요. 사이드 스커트 좀 좁은 것 같은데 할 때 안쪽에 접혀져 있는 프레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신에 뒤쪽 스커트는 아예 가동 자체가 없어요. 대신에 아예 떼어내 버리는 것도 가능하죠. 뭐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고관절 옆으로 드는 거는 이렇게 90도까지 크게 들어 올리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드는 거는 역시 90도 정도까지 크게 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허벅지에서 이렇게 다리 회전축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본 주요 관절 있죠? 목, 어깨, 허리, 고관절, 허벅지 회전까지 전부 다 결합할 때 열쇠구멍식 결합이에요. 그래서 허리도 혹시나 지금 분해가 필요해 하면은 그냥 이대로 뽑는 게 아니라 허리를 90도 돌린 상태에서 뽑아줘야 허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뽑혀요. 이런 식으로 고관절은 뒤로 들어야 빠지고요. 팔은 위로 들어야 빠져요. 아까 목은 봤죠? 역시나 뒤로 돌려야 빠지는 거. 혹시나 분해하거나 하실 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릎은 기본 이중관절입니다. 아래쪽 관절 하나, 위쪽 관절 하나에서 이중관절로 90도 이상 굽힐 수 있는 무릎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그냥 굽히는 게 아니라 뒤로 갑니다. 종아리 뒤. 종아리를 감싸고 있는 이 보라색 외장이 슬라이드식입니다.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게 가능하고 밑으로 내리는 게 가능한데 가동시킬 땐 내려야 아래쪽 관절이 더 많이 움직인다. 이게 안 내리고 움직이면은 여기서 멈춘다. 탁 꺾자마자 부딪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밑으로 내리면은 크게 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 덩치 이런 덩치에서 이런 가동 기미까지 좋더라고요. 대신에 발목은 아무래도 내부가 좁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전축이 있는데 축이 크게 회전하는 건 아니고 안쪽으로 꺾는 것도 제약이 크죠. 외장끼리도 맞닿기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는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발목을 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펴는 것도 되고요. 굽히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변형을 위해서 이 프레임을 연장시킬 수 있는데 이러면은 이 내부에 공간이 생기면서 앞으로 굽히는 게 가능해집니다. 좀 더 편하게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대신에 이러면 프레임이 그대로 노출이 돼버리죠. 그리고 고관절 축이 위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축이동은 없는데 변형 구조 때문에 다리 사이에 있는 이 앞쪽 버니어를 당기면 락이 풀리면서 고관절이 옆으로 빠져요. 이게 변형 구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 스커트 안에 있는 프레임 간섭을 완전히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편안하게 더 깔끔하게 다리를 앞으로 들 수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무릎 꿇기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고관절이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뭐 이 정도도 이 덩치가 이 정도 액션 나오는데 뭐 충분하죠. 자 그럼 사이코 건담 마크 2 액션 포즈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좀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을 것들 기믹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스탠드 끼우는 방법인데요. 골반 뒤로 갑니다. 백팩을 잠시 들어주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작은 핀이 하나 보이죠? 이 핀을 손톱 걸고 옆으로 치워주게 되면은 여기에 액션 베이스 4 특유의 그 육각 구멍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그냥 스탠드 조인트를 육각 조인트를 그대로 통으로 끼우면 돼요. 그렇게 높이까지 맞춰주면은 깔끔하게 베이스에 올려서 뭐 뒤로 넘어가거나 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실드 장착을 아직 안 봤잖아요.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왼팔이든 오른팔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둘 다 이렇게 오픈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다 껴도 상관이 없고요. 하지만 역시 왼팔에 끼는 게 맞겠죠. 왼팔에 맞춰서 실드 조인트 끼워질 부분이 위에 있는 상태가 이게 정 위치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방금 열었던 이 빨간 색깔 파츠는 특별히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구멍에다가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쉴드까지 장착한 사이코 마크2 완성!
애니에서는 제대로 등장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아 근데 왜 쉴드를 변형할 때 버리나요? 왜 퍼지에 버리나요? 하실 수 있는데 뭐 보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겉에 드러나 있는 빔포만 35개입니다. 지금 손목 안쪽에 숨겨져 있는 것까지 하면 37개거든요. 그 빔포들을 얘는 이 사이코 건담 마크2는 쉬지 않고 연사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쉴드 방해만 되지 않을까요? 어깨에 빔포를 막고 있다고요? 뭐 막말로 이렇게 뒤에서 보더라도 사각지대가 없어요. 종아리 뒤쪽으로도 쏠 수 있죠. 스커트 뒤에도 있지, 어깨 뒤에도 있지. 사각이 없어요. 이 빔들을 피하는 주인공이 이사쿠야. 걔들이 괴물인 거지. 무튼 쉴드가 없어도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화력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게 35개나 된다고요?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세보면 종아리 바깥쪽이랑 무릎까지 해서 다리에 8개, 스커트 사이드에 있는 요 뒤에 것까지 해서 6개, 복부에 확산 빔포 있죠? 3개, 어깨에 3개씩 6개, 이마에 2개. 거기에 손가락 하나하나가 빔포죠? 손가락 앞에서 10개. 이렇게 해서 35개인데 손목 안쪽에 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목을 연장시켜서 안으로 이렇게 굽혀주면은 여기가 이제 빔소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태초의 라이저 소드입니다. 더블 라이저의 라이저 소드 있죠? 그런 물건이에요. 그걸 양팔에 하나씩 내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하기 위해 리플렉터 비트가 사출! 전개! 이 리플렉터 비트는 말 그대로 빔을 반사, 굴절시키는 비트거든요. 그래서 전신에서 나오는 빔을 이걸로 반사시켜서 한 점에 집중시키는 것도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작중에는 동시에 사용하는 리플렉터 비트가 10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스탠드를 더 써야 10개가 동시 전시가 된다는 거. 이것만 가지고는 부속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는 8개 정도가 한계네요. 남는 조인트를 이 연결부에 또 3mm 구멍이 있어서 꼈는데 요것도 되네요. 그러네. 관절부에는 못 낄 줄 알았는데 껴지네요. 해보니 10개가 되긴 한다. 나이스. 그리고 손가락에 있는 빔포 일제 발사! 빔 파츠 10손가락 다 껴봤습니다. 리플렉터 비트도 그대로 전개한 채로 둔 상태고요. 뒤에서 제다가 이제 회피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해봤는데 역시 사이코 마크2 하면 이런 분위기죠. 압도적인 느낌? 사이코 건담 때도 굉장히 위협적이었지만 마크2가 진짜 이게 활약은 짧았어도 임팩트는 엄청 컸단 말이죠. 그리고 팔꿈치 관절 중간에 빼서 와이어를 장착! 반대쪽엔 팔을 장착! 그리고 팔 뒤쪽에 외장을 슬라이드 하면은 3mm 구멍이 나옵니다. 그렇게 유선 사이코 뮤식 빔포 완성! 여기서 아까처럼 손목을 돌려서 소드로 바꾸면은 유선 사이코 뮤식 빔 소드가 됩니다. 그리고 더블 제타에서 풀2가 탔을 때는 이렇게 더블 제타를 팔을 날려서 붙잡고 다시 끌고 오는 장면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이것도 은근 인상 깊은 순간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빔소드 액션! 팔을 크게 치켜 들고 그대로 크게 휘두른 느낌으로 한번 해봤는데 사실 연출상 이거보다도 빔 자체는 되게 두꺼워야 됩니다. 정말 빔포 같은 느낌인데 그게 사실 소드인 그런 정말 더블 라이저의 라이저 소드 같은 그런 무장이기도 했거든요. 자 그럼 모비라머로 변형해보도록 합시다. 단계별로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변형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쉴드 변형을 미리 좀 해놓도록 할게요. 먼저 이 큰 조인트 째로 얘는 필요 없으니까 빼놓고요. 쉴드를 위아래로 갈라주고 조인트를 뺀 다음 날개를 뒤집습니다. 쫙 뒤집어주고 방향은 상관없으니까 어디 한쪽에다가 조인트 잘 끼워 놓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조인트 빼고 날개를 뒤집고 여기서 방금 끼웠던 조인트 위치랑 반대로 가야 돼요. 쉴드로 만들 때는 조인트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뒤집었을 때 교차가 되니까. 근데 변형할 때는 그게 아니라서 이제 반대로 끼워주면 됩니다. 자, 먼저 복부의 확산 빔포 부분, 이제 복부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렇게 앞으로 들어주고요. 골반 바로 위, 그러니까 이 들어 올린 파츠 바로 아래 앞쪽 골반을 락을 거는 파츠가 있어요. 이걸 앞으로 들어주죠. 이렇게 조인트가 하나 올라왔죠? 이렇게 해주고 흉부 좌우를 잘 잡고 앞으로 당겨줍니다. 끝까지 당긴 상태에서
흉부 안쪽에 보면 작은 핀이 좌우에 있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잡아당긴 흉부를 위에를 눕혀줍니다. 눕혀주면서 이 핀에다가 맞춰서 끼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들어 올렸던 이 조인트, 이 골반 앞쪽 아머를 이렇게 앞으로 잡아당길 수가 있게 됩니다. 안쪽에 프레임이 전개되면서 당겨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조인트를 이 확산 빈포 아래 구멍, 이 사각 구멍 여기에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빈포만 이렇게 내려서 조인트를 잘 맞춰서 위아래를 연결해 놓습니다. 그리고 블레이드 안테나를 밑으로 내려주고요. 뒤로 갑니다. 백팩 중앙 유닛을 들어 올리면서 위에 있는 커버도 열어줍니다. 한 반쯤 들어 올리고 나면 안쪽에 레버가 하나 보입니다. 이렇게 손잡이 같은 건데 이걸 잘 잡고 밑으로 내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머리를 집어넣을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락이 싹 한번 살짝 풀어주면서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이때 블레이드 안테나 걸리지 않게 잘 위치 조정해서 머리 쏙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들어 올렸던 백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흉부 중앙이랑 맞춰서 딱 커버를 씌워줍니다. 그 다음 어깨 아머를 들어 올려서 다 이렇게 좌우를 잡아주는 느낌으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앞쪽 스커트로 와서 안쪽에 프레임에 락을 풀면서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립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락 풀면서 이렇게 들어 올리죠. 그리고 팔을 잠시 들고 사이드 스커트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들면서 락 풀어서 쫙 펼치고 프레임의 중간 부분을 반대로 꺾어서 이렇게 스커트를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바깥쪽에 있는 조인트도 펼쳐놓으면 좋아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조인트 펼치고 락 풀어서 쫙 뒤집어주고 다리를 가운데로 일자로 잘 모아줍니다. 그 다음 다리 사이에 버니어, 앞쪽 버니어를 잡아당기면 락이 풀리죠. 이 락이 풀린 다음 골반을 좌우로 연장. 그 다음 다시 락을 걸어줍니다. 다시 다리 가지런히 해주고요. 그리고 이 고관절 프레임을 이렇게 슬라이드로 안쪽에 넣어서 끝에서 락을 걸어줍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겠죠? 그 다음 허벅지 앞쪽 외장을 이렇게 위로 슬라이드. 양쪽 다 슬라이드. 역시나 끝에서 락이 걸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펼쳐둔 사이드 스커트 안쪽 조인트를 허벅지 바깥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이걸로 위치가 고정되겠죠. 그리고 발목으로 가서 다리 변형을 시켜줍시다. 발목 뒤에 있는 프레임과 발을 잘 잡고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락이 풀려서 무릎에 숨겨져 있던 제3의 무릎 관절이 생겨요. 이렇게 새로 생긴 가장 아래에 있는 관절을 최대한 꺾고 위에를 가장 위의 관절 역으로 꺾어주면 이렇게 허벅지랑 만나면서 라인이 딱 맞게 되죠. 와우. 이렇게 하고 발목 앞으로 가면은 여기에 버니어 하나가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꺼내줍니다. 끄집어내고 발목 뒤에 있는 프레임에 락을 풀고 발목을 뒤로 접어줍니다. 그러면서 아까 내려놓은 프레임을 위로 올릴 때 여기서 포인트! 방금 풀었던 락, 발목 프레임이 이제 무릎 뒤쪽 프레임과 락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를 잘 맞춰서 발목 프레임을 위로 고정하면 이렇게 변형이 완료가 됩니다. 뭔가 복잡한 것 같지만 연속 동작으로 보면 쉽습니다. 락을 풀어서 밑으로 내리고 앞쪽에 있는 버니어 꺼내고 그 다음 아래쪽 관절 최대한 접고 위쪽 관절을 최대한 앞으로 역으로 꺾고 이렇게 한 다음 발목을 락 풀고 뒤로 쭉 접으면서 딱 접으면서 위로 올리면 끝! 오, 쉽죠? 그 다음은 팔입니다. 양 어깨를 잡아당겨서 프레임을 연장시켜주고요. 어깨 앞쪽 외장을 안으로 슬라이드 한번 하고 위쪽 외장은 바깥으로 슬라이드 한번 해서 락을 풀고 이렇게 앞쪽 외장은 내려준 다음 팔을 잘 가지런히 놓은 상태에서 위쪽 외장을 앞으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깨 변형은 끝이고요. 팔꿈치를 90도까지 위쪽 관절을 먼저 사용해서 90도까지 꺾고 엄지손가락은 안으로 밀어 넣어 놓고 손목을 연장시켜 줍니다. 잘 연장시켜서 빔소드를 꺼내주죠. 이렇게. 그 다음 이 주먹은 앞쪽 스커트 뒤로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어깨 잘 모아서 이렇게 차렷 자세 만들듯이 팔을 모아주는 거죠. 그 다음 앞에 펼쳐져 있는 어깨 외장을 내려서 이렇게 위치 조정, 미세 조정을 해줍니다. 딱 이 외장의 끝과 손목 끝이 맞닿으면은 위치 완료. 반대쪽 팔로 한 번 더 해봅시다. 어깨 락을 풀고 외장 내리고 앞으로 돌리고 그 다음 잘 올려놓고 팔꿈치는 90도 손목을 뽑으면서 엄지손가락 넣고 빔소드 꺼내서 주먹은 안쪽으로
그리고 위치 잘 미세 조정해주고. 자, 양팔 변형 끝. 그리고 뒤로 갑니다. 백팩 아래쪽으로 슬라이드. 그리고 양쪽 다 슬라이드. 화면 안쪽에 버니어가 노출되고요. 그 다음 팔꿈치 쪽에 있는 스탠드 끼우는 구멍 노출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꺼내놓고요. 그 다음 실드를 가지고 옵니다. 실드는 이 스커트에 있는 조인트, 아래에 있는 구멍, 그리고 팔꿈치 고정하는 게 이 위에 있는 조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팔꿈치부터 넣으면서 슬라이드로 위치 고정. 간단하죠? 반대쪽도 해봅시다. 참고로 이 실드에 있는 조인트는 앞으로 가게끔 하면 됩니다. 팔꿈치가 더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거 맞춰주면서 다시 슬라이드 고정. 오케이. 그러면서 실드 맨 아래쪽을 발에 있는 구멍에 고정을 해서 위치 맞춰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잘 끼워주죠. 이렇게 하면 실드만 들어도 이렇게 튼튼하게 딱 손에 쥘 수 있어요. 물론 한쪽만 들면 안 됩니다. 양손으로 줘야 돼요. 자, 이렇게 사이코 건담 마크2 모빌아머 완성! 와우, 볼륨감이 역시 사이코 건담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어마어마하고요. 뒤쪽에도 이렇게 신규 버니어도 나왔고 발목 쪽에도 신규 버니어가 나오고 해서 이제 호버링이 가능한 그런 느낌이 되어버리는 형태이기도 하고, 마치 이 성처럼 보이는 느낌이랄까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디자인인 것 같아요. 기존의 사이코 건담도 그랬잖아요.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딱. 그리고 스탠드 올리는 것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스탠드 높이는 좀 낮춰야겠죠. 이게 액션 베이스 4가 이게 균형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잘 끼워주고 딱 이렇게 올리면 한쪽으로 기울어질라 그래요. 실제로 잘못 딱 기울이면은 그대로 기울어지거든요. 이거 조심조심해서 만져주시고요. 이렇게 공중 띄우기까지 완료! 이 상태로 딱 이제 더블제타 때 첫 등장을 하죠. 첫 등장이랄까? 일단 모빌아머의 첫 등장. 아, 그래. 이때는 풀2가 타고 있었어요. 그러고서 아가마의 공격을 받아내고 이 쉴드는 버려버리고 변형을 하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모빌 슈트로 되돌릴 때 매뉴얼에 팁이 써 있더라고요. MS 형태로 되돌릴 때는 순서는 이제 매뉴얼에 역순으로 해주세요 라던가, 하체 변형을 먼저 하고 상체를 변형할 때 흉부 확산빈포 쪽 들어놓으면 머리 꺼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등에 있는 레버를 이용해주세요 라고 쓰여 있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UC 사이코 건담 마크2 리뷰를 해봤습니다. 역시 뭐랄까, 그냥 사이코 건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 사이코 건담 마크2, 묘하게 이게 좀 끌려요. 제가 제타 건담을 너무 재밌게 봐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한 번씩 마음이 가는 그런 건담이 아닌가, 그런 모빌 슈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HGUC로 사이코 건담 마크2는 없었다 보니까 쭉 없었잖아요. 그 와중에 기존의 사이코 건담 HGUC는 발매한 지 벌써 21년째입니다. 2004년에 발매한 애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야, 마크2도 내줄까? 를 생각을 하다가 포기한 지도 오래됐는데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사이코 마크2 이렇게 내 두 눈앞에 둘 수 있게 됐구나 같은 그 느낌이 너무 좋네요. 사이즈감, 그리고 파츠 분할, 그리고 덩치에 비해서 좋은 가동 범위, 전체적으로 되게 밸런스도 그렇고 좋습니다. 되게 잘 나와가지고 또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뿐만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동안 정말 기다렸던 팬들이 정말 많을 거라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리고 뭐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발목 가동? 접지력이 좀만 더 좋았으면 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는 하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브시!